죽염하고 천일염이 좋은 소금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 소금들이 꼭 좋은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일염, 죽염, 뭐 좋은 소금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우리가 전 세계에 이제 소금이 1년에 한 2억 5천만 톤 정도가 생산이 돼서 소비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천일염이 아니고 암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일염입니다. 그러니까 암염이 그 한 50% 이상 좀 되는 것 같고, 천일염이 한 30% 좀 이제 넘고, 그 다음에 호수라든가 뭐 이런 데 호수염도 있고, 호수에서 그 이제 올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해는 밑에는 다 소금이에요. 소금 바다인 거죠. 미국에도 뭐 솔트레이크 시티 이런 도시도 있을 정도로 완전 소금 호수 도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금 호수가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뭐 페루나 이런 데 가면 유인이 사막 이런 것도 다 소금 호수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캐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것들이 한 뭐 10% 내외 이렇게 돼서 이렇게 소금이 우리가 생산해서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씁니다. 그걸 뭐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우리 여름에 제설제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학공업용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는 거죠. 근데 천일염이 이제 우리가 뭐 역사에서 오래 있지만 우리나라의 천일염은 역사가 오래된 소금이 아니에요. 100년이 조금 넘은 거죠. 1909년에 1908년인가 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일본이 이제 대륙 침략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면서 이제 대륙 침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라는 게 이제 병사들도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 공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해서 한국에 와서 소금을 있나 없나 수출할 게 없나 해보니까 소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자염이라고 해서 솥에다 끓여서 만드는 소금이 우리나라의 주 소금이었어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솥에다 끓여 갖고 만드는 거 이 우리나라도 쓰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뺏은 대만, 타이완에 가보니까 염전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다 해가지고 그 염전 시설을 한국에다 이식한 거게 한국의 천일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천일염 처음 한국에다 갖다가 이식을 시켰더니까 소비자들이 뭐 엄청나게 반발해요. 이 뭐 이런 뭐 소금이 있냐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바닥에서 소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지저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맛이 쓴맛이 나요. 무지 쓴 거예요. 뭐 이런 소금이 있냐. 근데 이제 일본이 밀어붙이고 이제 값이 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먹기 시작하면서 또 그때부터 요령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쓴맛이 나는 거는 몇 년 동안 쌓아두면 간수가 빠지면은 쓴맛이 제거된다. 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간수 뺀다는 게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간수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된 게 우리나라의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그러고 이제 시대는 지나왔는데 해방이 되고 이제 소금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 식용으로 못하게 법으로 바꿨어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식용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걸 식용으로 해야 됩니까? 천일염이 단데 이거 못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본에서 가져온 정지염 제조 기술이었어요. 이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깨끗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NaCl 99%짜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지염이 이제 이온 교환만 도입을 된 거고. 또 하나는 천일염을 다시 물에 녹여가지고 물을 더러운 걸 물에 뜨는 게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끓여갖고 소금을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꽃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꽃소금 만들어서 이걸 식용으로 해라. 그때 그러면서 이제 수입 천일염도 들어와서 섞어가지고 세척을 해서 다시 끓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꽃소금을 식용을 하고 정지염하고 이 두 가지만 식용으로 우리나라는 법을 바꿨어요. 그랬더니까 이제 천일염 업자들이 이게 식용으로 안 가고 그냥 절임용으로밖에 못 쓰니까 이제 팔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그 이제 기술이 발달 그때부터 다시 이제 장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염전 바닥에서 장판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장판을 깔게 흙볼 성분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제 깨끗해졌다 조금은. 그래서 이걸 이제 식용으로 바꿔달라라고 운동을 이제 펼쳐가지고 그게 이제 식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장판이라는 게 비닐 제품인데 이게 햇볕과 소금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되는 것도 있고 뭐 바래는 것도 있고 떨어져 나가는 게 더 환경 호르몬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환경 호르몬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로가 다시 나눠져요. 하나는 바닥을 그럼 타일로 까자 도자기. 타일로 까는 쪽으로 가고 또 한쪽은 옛날 흙바닥으로 돌아가자 전통 방식은.
그래서 토판염이라는 게 다시 나오는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사일염이 이제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천일염의 문제인데 천일염한 게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이 많은 소실이 일어나고 역시 그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수 빼다 보니까 미네랄이 다 제거돼서 NaCl이 거의 대부분의 소금이 천일염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소금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뭐 값도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겸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주겸은 왜 등장했냐? 주겸 만드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천일염이 다른 자기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지저분한 게 조금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미네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9번을 지지고 뽑고 해서 하면은 미네랄이 증가하고 나쁜 불순물도 태워 없애니까 더 깨끗한 소금이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주겸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견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맹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게 뻘 성분 이런 게 조금 들어가서 뭐 지저분한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불순물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태워서 없앨 수도 있겠죠. 하지만 9번을 굽는 과정에는 더 많은 게 들어가요. 대나무를 갖고 9번을 태우면 그 재성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진흙을 갖고 막다 보니까 진흙 성분도 들어가고 송진가루도 집어넣는데 송진가루 성분도 들어가고 그 쇠로가 그게 1000도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다 녹아서 떨어가지 등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겸을 갖다가 물에 녹이면 밑에 가라앉는 불순물들이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졌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퀘스천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네랄이 증가했다는 측면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어폐가 있어요. 미네랄은 하느님이 아닌 이상 못 만들어요. 칼슘을 만드는 기술은 없어요. 금을 만드는 기술은 없잖아요. 열을 가한다고 생기는 물질은 없다라는 거죠. 원소는 없어요. 태우면 다른 뭐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열을 가한다고 생긴 미네랄, 열을 가한다고 미네랄이 생기는 일은 없다. 그럼 뭐 미네랄이 증가했다라는 게 뭐냐? 증가한 게 일부 있고 많은 부분은 줄어들어요. 증가한 건 뭐냐? 아까 전 대나무 성분도 들어가 이렇게 들어갔으니 거기서 나오는 미네랄의 첨가는 있을 수는 있는데 열을 가하기 때문에 생긴 미네랄은 없다. 그런 면에서는 주겸도 나름대로 좀 한계를 갖고 있죠. 물론 9번을 지지고 뽑는 과정에서 무슨 신비한 힘이 들어갔는지는 그건 저는 과학적으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가치가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소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용융소금이라는 게 요즘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용융소금은 주겸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방식이에요. 주겸은 거기다가 온갖 그 대나무도 뜯고 이거 온갖 거 집어넣잖아요. 용융은 아무것도 안 넣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순수하게 NaCl만 남겨놓은 소금이 용융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얘 조금 순수파예요. 순수한 NaCl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독소나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나을 것이다라는 게 순수 소금을 제외하는 용융소금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뭐 들어보면은 바닷물 속에는 애초에 그 미네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바닷물로 만들어진 소금에는 이게 별로 없다. 그리고 그 소금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흡수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문제는 기존의 소금들은 그런 미네랄이 별로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미네랄이 제대로 든 소금도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 무기물일 때 흡수가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트륨은 무기물입니까? 유기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트륨 분명하게 무기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트륨 흡수가 되고 다른 건 흡수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흡수는 이온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조개 껍질도 칼슘이지만은 그 우리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이온은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닷물 속에 제대로 녹아있는 그 미네랄은 다 이온화가 돼 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만들어도 다시 녹이면 다 이온화가 돼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금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운 소금, 꽃소금, 맛소금 등도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겸의 용융소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구운 소금을 왜 만들었을까? 멀쩡한 천일염을 갖다가 구운 소금을 왜 만들었을까? 천일염이 나와서 구운 소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염 얘기할 때는 구운 소금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 구운 소금을 왜 구웠을까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보관성 때문에 그래요. 천일염이라는 거를 가져다가 뭐 옛날에는 우리가 요즘처럼 밀폐 용기라든가 뭐 이런 게 되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가만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관했는데 갖다 놓으니까 이게 여름에 내가 습기가 많아지면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보관에 문제가 있는 지저분한 거예요. 갖고 다니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꼈지만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맛도 나고 지저분하고 보관성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때 나온 게 구운 소금이에요. 소금을 굽게 되면은 그 마그네슘이라는 게 물을 빨아당기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성이 좋아지고 맛도 나름대로 좀 좋아지는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운 소금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꽃소금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꽃소금이라는 게 뭐냐면 천일염 우리가 식용으로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천일염 안 먹고 뭘 먹어요? 얘기할 때 꽃소금을 먹어라. 꽃소금이 뭐냐? 천일염을 갖다가 물에 다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끓여서 만든 소금이 꽃소금이고 제제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끓였다 제자가. 그러니까 꽃소금은 입자들이 천일염하고 입자가 달라요. 되게 작아요. 작고 되게 곱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좀 나름 깨끗하고. 그러니까 한번 세척을 나오고 불순물 제거하고 다시 끓여서 만든 소금이 꽃소금이고 제제염이다. 그러면은 맛소금은 뭐냐? 이 소금이라는 게 짠맛이 있고 그래갖고 요리에다 주로 쓰는데 여기에다가 MSG를 첨가하면은 요리에 훨씬 편하지 않겠냐 해서 나온 게 맛소금이에요. MSG를 첨가한 게 맛소금. 그러니까 미온 비상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짠맛에 또 있고 요리의 맛도 살려주니까 맛소금을 이제 요리하는 데는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맛소금은 MSG가 첨가된 거, 꽃소금은 천일염을 갖다가 다시 녹여서 다시 끓인 거, 구운 거는 구운 거, 죽염은 아까 전에 9번 치지고 볶고한 거, 용융소금은 순수하게 만들어진 거. 이렇게 이제 소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간 소금을 연구한 전문가가 꼽은 최고의 소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금 회사를 2002년도에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뭐 기술도 가지고 오고 국가 해수부나 이런 국가기관하고 소금 만드는 기술도 연구를 하고 국내의 염전, 소금 공장,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들도 유럽과 이런 데 일본에 있는 공장들도 두루 가보면서 소금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금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게 소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졸여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소금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 전까지 소금의 기준은 나트륨이 얼마 이상이 돼. 나트륨이 소금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아야지만 소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인삼 제품, 홍삼 제품 보면은 뭐 사폰이 얼마 이상 들어있어야지 인정,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소금은 나트륨이니까 나트륨이 많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정제염 같은 경우에 99%가 1등급, 94%, 95% 되면 4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수가 가격이 달라요. 그런 식으로 나트륨을 갖고 소금 기준으로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을수록 좋은 거. 근데 제가 만든 소금은 나트륨이 적고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 이런 게 많아서 미네랄 함량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기준에 안 맞아서 소금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바꾸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해수부하고 식약청, 산업자원부, 뭐 국회, 지금 국회 하는 걸 보면은 법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 법을 바꾸고 식약청 얼마나 깎아낸대요. 식약청 고시를 몇 개를 바꿔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게 출시가 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소금의 염도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소금은 이제 염도가 75%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뭐 95%, 뭐 99%도 있고 천일염은 80 이상이라고 하지만 천일염도 사실은 수분이 한 10% 넘기 때문에 실제 미네랄 함량도 별로 안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미네랄 함량이 제대로 있고 수분 함량은 0.03% 수분 함량 줄여버리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함량들은 한 20%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이거 먹어도 우리가 일상적인 필요한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 같은 것이 섭취가 가능하도록 만든 소금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런 미네랄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써서 못 먹는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그네슘 그렇게 들어가면 원래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마그네슘이라는 게 조금만 들어가도 써요. 근데 그걸 다 살려놓고도 쓰지 않게 만들어 놓은 기술이 적용돼서 이제 그런 소금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고 건강을 먹을 수 있는 소금들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우리가 뭐 소금의 용도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음식 배추 절일 때도 쓰는 게 있는 거고, 그죠? 도로에 까는 소금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소금들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미네랄을 좀 챙겨 먹기 위한 소금이라면은 진짜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네랄 소금, 제가 만든 소금 이것도 챙겨 먹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트에서도 미네랄 소금을 파나요?
마트에서는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들은 미네랄 이름 붙여진 소금은 팔지만 미네랄이 진짜 들어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마트에 가보면은 마트 소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백화점 가면은 이제 구색 갖추기 경우는 세계 다양한 소금 있죠. 마트 가보면은 천일염, 까깨전 그리고 꽃소금 두 종류만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가면 맛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브라든가 후추, 첨가니 소금이 있고, 그게 이제 마트 소금은 다예요. 물론 이제 천일염도 어떤 소금이냐. 천일염도 이제 뭐 부대 들어가지고 20kg, 10kg 이렇게 된 거는 있는 반면에 3kg, 5kg짜리들은 이런 것들은 다 세척을 해서 나온 소금이고 세척 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뭐 구분을 해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용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절인 용도로 쓰려면 그런 거 갖다 쓰셔야 되는 거고 뭐 된장고추 갖다 담글 때도 뭐 그런 거 갖고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게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용도에 따라서 구입할 거냐. 그거 맞춰가지고 구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미네랄이라는 측면에서는 마트에 있는 소금들 갖고는 충족하기가 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트에 파는 소금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마트에 가면은 천일염이 있잖아요. 천일염인데 요즘 세척을 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나와지니까 쓴맛도 제거되고 물론 미네랄 측면에서는 별로 뭐 좋은 점수 주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음식이나 요리해 먹는 데는 아주 적합한 소금들이 천일염을 쓰시면 돼요.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 뭐 꽃소금도 쓰셔도 되고 맛소금은 아까지만은 편리하게 MSG가 맛을 좀 높이게 해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용도니까 그렇게 맞춰 쓰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식품의 어떤 기준들이 나름대로 까다로워서 건강상에 다 도움이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 그런 용도에 따라 맞춰서 구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중국산 소금을 사면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이제 천일염을 많은 곳에서 생산합니다. 우리나라도 생산하고 중국도 있고. 근데 일본은 이제 천일염을 거의 없어요. 천일염 없는 일본은 이제 여름에 무지 습해요. 태풍도 무지 많이 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한 20개 정도가 일본을 거쳐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그다음에 갯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곳인데 이제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뭐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천일염을 쓰는데 근데 중국의 천일염은 우리나라 염전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염전에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의 두께가 보통 한 1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국 소금 염전에 가면은 이게 호수예요. 호수라는 게 넓다라는 뜻도 있지만 깊다라는 뜻도 있어요. 한 1m씩 돼요. 그럼 여기다가 바닷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1cm가 마르는 데는 뭐 얼마 안 걸리겠지만 1m가 마르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몇 달이 걸리면 또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소금이 쌓이면 다시 물을 집어넣게 해서 소금이 어느 정도 높이로 쌓이기 때문에 불도저나 이런 걸 통해서 기계화 장치를 통해서 이제 소금을 걷어서 수확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소금은 이제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뭐냐. 6개월 걸려서 만들었다 치자 이거죠.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서해 바다 하면 이제 미세먼지 황사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 황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다에 뭐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 바다에 있는 물고기부터 시작해 이런 것도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정화되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굵기도 제각각이에요. 먼저 가라앉아 굵고 있는 사람, 나중에 가라앉은 애, 뭐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입자도 제각각, 성분도 제각각, 측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이거 식용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천일염 식용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걸 식용으로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식용이 되느냐? 이걸 가져다가 세척을 다 하고 채를 쳐서 균일 구분을 한 다음에 그다 요오드라는 미네랄을 첨가를 해서 만들어진 소금을 식용소금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지켜요. 왜?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비용이 들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바다에서 그냥 건진 걸 갖고 유통을 시킨단 말이죠. 지금은 뭐 중국도 단속이 심하니까 좀 많이 줄어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80%가 이걸 안 거친대요. 그게 또 싸니까 우리나라에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염전에다 포대가리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냥 유통이 되다 보니까 천일염 샀더니까 이게 김치를 물르게 했네. 뭐 맛이 이상하네. 쓴맛이 나네. 이런 얘기들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천일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싸다는 이유로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뭐 호주, 멕시코, 뭐 인도, 뭐 베트남 곳곳에서 다 들어오는데 그런 데서 들어오는 천일염은 우리나라 또 천일염은 또 달라요. 호주나 멕시코나 이런 데 들어오는 소금 보면 순도가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 그건 다 세척을 해서 들어와요. 그래야지 식용으로 규정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우리가 제일 많이 소금 수입하는 나라가 호주, 멕시코 쪽인데 그 나라는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에요. 비도 안 오고 땅값도 싸고 얼마나 소금 만들기 좋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비도 오고 여름이 되면 뭐 그러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곳에서 소금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금이다 보니까 그걸 식용으로 안 돼요. 식용을 하려면 그걸 다 세척을 해서 선별을 다 해가지고 오는 게 이제 식용소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반면에 중국산은 이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산 소금을 직접적으로 사서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은 속아서 사는 경우도 가끔씩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걸 잘 구별해서 드시면은 좋은 소금을 선택해서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